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제가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네요. 약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주중에도 계속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느라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행히 주말에 일이 모두 끝나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약 한 2주 전에 옴니포커스 기본 활용편을 찍고 곧 고급 활용편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찍은 지 2주 동안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야 이 고급 활용편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바빠서 이제 올리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고급 활용편 언제 올라오냐고 많이 물으셔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급 활용편 알려드릴 건데요. 뭐 위치 기반 할 일이라든지 검토 기능 사용하는 방법 또는 뭐 태그 또는 이제 그 개요라고 하죠. 퍼스펙티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이패드 프로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옴니포커스 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게 여기 있는 카테고리들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할 일 리스트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뭐 정보, 메모, 첨부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알려드릴 건요, 우선 첫 번째 예측입니다. 자, 예측에서는 과거에 제가 하지 않았던 일, 오늘 할 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미래 할 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예측인데요. 자, 여길 보면서 이번 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은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화요일이 일이 제일 많죠.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일이 제일 적은데 여길 보면서 이번 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오늘 할 일 찾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 예측에서 오늘 눌러주면요,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다 뜨기 때문에 저는 보통 오늘 해야 될 일 찾을 때는 여기 있는 예측에서 오늘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 할 일은 화요일 눌러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옴니포커스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검토라고 했죠. 이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제 옴니포커스에 입력이 된 할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못해도 50개 이상, 100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 할 일들을 전부 기억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토로 주기적으로 제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그래서 검토 그냥 읽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일주일 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네, 한 달 후에 또는 두 달 후에 이런 일을 해야 되네,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자, 확인이 끝나면 여기 커피잔 버튼 보이시죠? 이거 눌러주시면 검토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검토가 다 끝났으면은 요거를 눌러줘서 없애주시면 돼요.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할 일들을 많이 입력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요,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검토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계획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치 기반 할 일을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위치 기반 할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위치 기반 할 일들은 지금 다 삭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치 기반 할 일을 처음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위치 기반 할 일을 설정하려면요, 우선 태그를 달아줘야 돼요. 위치 태그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위치 태그를 생성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태그 생성 버튼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시면은 태그가 뜨는데 여기 보시면 위치 없음이 떠 있어요. 여기 제목에다가는 홈 플러스 한번 넣어볼게요. 홈 플러스 위치를 찍을 거니까. 자, 그리고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요, 여기 모든 위치 검색, 주소, 연락, 핀이 있는데 홈 플러스의 주소를 검색해서 여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검색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제가 직접 위치를 이동해서 자, 요렇게 핀을 찍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핀을 찍어줄 수도 있는데 저는 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 지도의 모든 상호명이 다 입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검색으로 걸리는 게 몇 개 없지만 어쨌든 홈플러스는 걸리네요. 자, 홈플러스 주소가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리고 알림을 주는 방법이요, 요건 알림이 없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거기에 도착했을 때, 홈플러스에 도착했을 때, 여기는 홈플러스에서 출발할 때, 아무래도 홈플러스에 도착했을 때 뭐 식용유 사라, 요걸 알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요,
자, 요거 도착했을 때, 그리고 범위예요, 범위. 홈플러스에 요거는 딱 도착했을 때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요건 중간 범위고 요건 넓은 범위. 홈플러스 주위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요거 가장 넓은 범위로 해서 이렇게 홈플러스 태그 하나를 생성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치 기반 할 일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할 일 넣어 주신 다음에 식용유 사기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태그에다가는 아까 제가 생성했던 홈플러스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 당장에 여기 식용유 사기가 있죠. 그리고 홈플러스 태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알림이 오냐면요, 물론 만료 눌러서 특정 시간에 알림이 오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에서는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홈플러스 도착했을 때 알림이 오게 만들어 준 거예요. 실제로 요거 홈플러스 근처에 가면은 알림이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 기반 할 일을 설정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태그 한번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태그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태그와 프로젝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태그는 파일마다 태그들을 달아줄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할 일들이 있어요. 요런 할 일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할 일들이 약 한 7, 8가지 정도 있죠. 7, 8가지 있는데요. 할 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 일들의 특징이 있는데 얘는요, 배당주와 관련된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다가 지금 배당주라는 태그를 먹여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태그에 가보시면은 배당주가 보면은 제가 태그 먹여놨던 애들만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프로젝트에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안에서 배당주라는 거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 아래다가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어떤 그 트리 구조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상위 하위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고 많아지면요, 나중에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태그 정도만 넣어주고 있거든요. 절대로 이 프로젝트 밑으로는 하위 트리들, 하위 폴더들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왜 태그들을 제가 지정을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뭐하러 태그를 지정해놨는지, 그냥 이게 배당주와 관련된 할 일들인지 알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은 배당주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배당주 태그 먹여놨던 애들이 다 뜹니다. 요게 바로 퍼스펙티브 또는 개요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 여기에서 이제 새 개요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배당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배당주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할 일 중에 배당주 태그 가지고 있는 애들만 모아서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요거 삭제해 버리고요. 새 규칙 추가해서 태그 다음 중 일부로 태그 지정됨, 여기에서 배당주, 아니 이번엔 ETF만 해볼까요? ETF라고 하고 요것도 ETF라고 바꿔보죠. ETF하고 그러면은 저장 눌러주시면은 ETFR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ETF라는 태그가 들어간 할 일들은 전부 다 불러올 수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요것들을 일부러 제일 전면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물론 프로젝트 안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업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똑같은 게 바로 요건데요. 그런데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 일들은요, 요거 막 몇 번 클릭하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전면에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할 일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태그가 묶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지정된 태그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요것뿐만 아니라 이 개요, 이 퍼스펙티브에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 필터를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할 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필터 규칙을 추가해서요, 여러분 입맛대로 필요한 할 일들만 긁어와서 여기에서 전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예시는 사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해놨습니다. 옴니포커스 치고요,
퍼스펙티브 아이디어라고 치시면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기 거를 공유를 많이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북이라고 해놨네요. 북, 이게 뭔 뜻이냐면은 뭐 자기가 읽고 있는 책들 관련된 할 일만 뭐 가지고 온 거겠죠. 자, 어쨌든 뭐 여러가지 개요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아이디어는요, 아마 인터넷에서도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새 개요 누르셔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요, 아, 나는 이 전면에서 요걸 제일 먼저 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개요 기능은요, 옴니포커스 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옴니포커스 프로는 그냥 일반 옴니포커스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나가죠. 자, 어쨌든 오늘 옴니포커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을 알려드렸고요. 한 가지 안 알려드린 게 있네요. 그게 바로 동기화 기능인데, 여기에서 동기화 켜기 선택하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설정하시면요, 아이폰을 쓰시든 아이패드를 쓰시든 맥을 쓰시든 동기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